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3장 시각 정보를 다루어 보자 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해 볼 거예요. 이 장에서는요, 이미지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색상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매플롯립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오픈CV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미지를 굉장히 손쉽게 다루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늘 접하고 있죠. 그죠? 원래 이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무엇인가를 담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실사나 혹은 가상의 그림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이미지 처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 처리 역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색상 정보들을 조합해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런 방식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즉 0과 1의 비트 정보만으로 이 색상을 그리고 그림을 표현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점이라든지 곡선, 면들을요,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요, 벡터 이미지 방식이라 그래요. 이 벡터 이미지 방식은 우리가 보통 PPT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을 그리고, 그죠? 속성을 지정해 준 다음에 얘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그죠? 새로운 원을 넣고, 그죠? 도형을 채우고 그 크기를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수식에 따라 가지고 생성된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벡터 그래픽이 있고요. 이 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요 그림인데요. 크기를 키웠을 때 모서리 부분이 직선이 아닌 비트맵 형태로 픽셀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요런 형태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요. 물론 이제 멀리서 보면 크게 표가 안 나지만 확대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직선으로 봤던 것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점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미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한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이와 같이 0과 1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로 이루어진 부분을 하얗게 표시하고요, 0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이렇게 검게 표시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죠. 그죠? 이때 여기에 있는 화소의 단위를 픽셀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 픽셀은요, 픽처 엘리먼트 약자예요. 즉 그림을 이루는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픽셀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색상을 가지지 않고 밝기만 가질 수도 있죠. 즉 0과 1이 아니고 0에서부터 255까지의 단계를 가진 회색조 이미지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흑백 이미지 같은데 여러 가지 회색조가 나타나서 조금 더 앞서 봤던 이미지보다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회색조 이미지뿐만 아니라 빛의 기본 성분인 빨강, 녹색, 파란색을 가지고 색을 조합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컬러 픽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빨강과 노랑과 파랑의 성분을 각각 0에서부터 255까지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색들을 조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색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미지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미지는 실제로 너비와 높이가, 즉 이미지의 크기가 있고, 그죠? 각각의 이 이미지의 크기에 이 픽셀들이 이제 정보를 갖고 있죠. 그죠? 이때 몇 개의 정보로 이 색이 표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회색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색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이때는 원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이 한 개 있다 그러고요.
만일에 레드, 그린, 블루 세 개의 색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3채널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투명도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즉 우리가 알파 채널이라 하는데요. 요거까지 갖고 있을 경우는 4채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4채널 이미지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각각의 채널들이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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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해가지고 32비트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단위인 정수값, 일반적으로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정수 하나로 색상 하나를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미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은요, 이와 같이 굉장히 단순한 비트맵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 이제 BMP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한 픽셀이 32비트일 경우 1000 곱하기 1000, 그러니까 3200만 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이 픽셀들을 조금 줄여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압축이라고 하는데, 압축 파일로 대표적인 게 JPG, GIF, PNG 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하다 보면 데이터를 가끔 다운받을 때 저장하면 JPG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압축이 이루어진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인데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표적 주파수가 있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주파수가 있고요. 이 주파수 값들을 서로 섞어서 즉 대표적인 빛인 레드, 그린, 블루를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색상을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픽셀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혼합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색상인 레드, 그린, 블루를 따가지고 RGB 방식으로 색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를 서로 섞으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만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상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색상들을 0도부터 360도까지의 범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상 중에 하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색상 중에서는요, 탁하고 맑은 색이 있죠. 그래서 이 원을 중심으로, 원의 중심에는 굉장히 탁한 색, 그 다음에 멀어지면 맑은 색, 원래 그대로의 색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보니까 원뿔식으로 돼 있죠. 원뿔의 바닥면이 아니고 뾰족한 면을 가정해서 뾰족한 면으로 갈수록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V 값은요, 밸류, 즉 밝기 값인데요. 원뿔을 기준으로 이 바닥면에 해당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밝은 부분에 해당되고요. 원뿔에 요 뿔로 갈수록 어두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배치해 가지고 HSV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색상과 채도와 밝기를 각각 이용해 가지고 색상이 어디에 있느냐를 표현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색상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만드릴 원숭이를 가지고 한번 예제 이미지로 써볼 겁니다. 만드릴 원숭이는요, 이 책의 GitHub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네,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독특하게 빨강색 코와 파랑색의 볼, 그죠? 그리고 다양한 털과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을 띠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처리할 때 예제 이미지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플롯립을 이용해 가지고요, D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에 만드릴.png라고 하는 이 파일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읽어 올 때는 npimg에 있는 imread라고 하는 이미지 리드의 약자인데요. 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릴 png 파일을
읽어옵니다. 자, 이렇게 읽어온 이미지를 한번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고 싶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로 찍어봅니다. 찍어보면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의 색상 값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굉장히 큰 배열이겠죠. 그죠? 요게 한 픽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픽셀인데요. 요게 굉장히 여러 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3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요런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수치값만 봐가지고는 정보를 볼 수가 없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플로립에 있는 imshow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배열을요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show를 해주게 되면요 화면에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매플로립을 임포트하고 plt라는 별칭을 주고요. 매플로립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mpimg라는 별칭으로 우리가 부르려고 해요. 자, 이제 mpimg에 있는 imread 함수를 통해 가지고 D 드라이브에 있는 만들이 원숭이를 불러올 겁니다. 자, 이제 img를 해볼게요. 자, 굉장히 큰 배열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plt에 있는 imshow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배열을 집어넣고요. 그 값을 img 플롯에다가 할당해 주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lt.show만 써주게 되면요. 이렇게 만들일 원숭이를 화면에 띄워서 볼 수 있죠. 그죠? 저 우리가 본 이 만들일 원숭이의 색상들은 이와 같은 숫자 값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이미지를 편리하게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픈CV라고 하는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를 쓰면 돼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에 가서 pip install opencv python이라고 치고 엔터키를 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오픈CV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오타 없이 입력하면 오픈CV가 설치됩니다. 자, 오픈CV가 설치되면요, import cv2라고 입력하고요. 만들일 원숭이를 읽어올 때 cv2에 있는 imread grayscale이라는 옵션으로 읽어오려고 해요. grayscale이니까 회색조로 읽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cv2에 있는 im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고 제목을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주고 img 그레이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얘가 회색조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죠? 다음에 이제 웨이트 키 제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오픈CV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실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imread grayscale, imread color 두 가지 옵션을 통해 가지고 img gray와 img color를 만들고 오픈CV에 있는 imshow 함수를 호출해 볼 겁니다. 자, 이때 보니까 웨이트 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estroy all windows가 있죠. 그죠? 얘는 뭘 하는 거냐면요, 오픈CV에서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함수예요. 얘는 키보드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비로소 destroy all window 해가지고 모든 창을 끄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제일 마지막 행에 넣어줘야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창이 종료되거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두 개의 이미지가 떴죠. 하나는 그레이스케일, 하나는 칼라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떴습니다. 그죠? 제목은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키보드 아무거나 쳐볼게요. 엔터키를 탁 치면 창이 닫힙니다. 바로 웨이트 키와 destroy all windows 함수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키보드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매플로립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
오픈CV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편리하게 읽어서 그리는 게 있다는 것 알아봤죠, 그죠? 우리는 오픈CV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CV에서는요, 라인, 에로우드 라인 이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직선이나 화살표를 그려볼 수도 있고요. 렉탱글, 풋텍스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에다가 특정 좌표에서 특정 좌표로 직선을 끊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 직선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선의 두께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블루, 그린, 레드의 순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0, 0, 255는 파란색과 녹색의 색상 값은 0으로 하고 빨강색, 빨강 성분의 값을 255 가장 강한 강도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빨강색 직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카르트 좌표계는 x, y 값이 있을 때 얘를 0,0으로 삼는 이게 일반적인 데카르트 좌표계죠, 그죠? 근데 오픈CV에서는요, 요렇게 이미지가 있을 경우 요 좌표를 0,0으로 삼고 오른쪽을 양의 방향, 아래쪽을 y축 양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200,200은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두 직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에로우드 라인을 그리는 방법 0,200이니까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0,200의 위치에서 200,20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위치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색상은 역시 빨강으로 그렸다는 것, 그리고 두께는 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렉탱글은 당연히 사각형을 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풋텍스트는요, 헬로라는 이런 글씨를 화면에 쓰겠죠, 그죠? 이때 70,70은 이 헬로의 왼쪽 하단 좌표가 됩니다. H가 시작하는 기준 좌표가 되는 거죠. 요 위치에서부터 헬로우를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 만들일 원숭이를 읽어드리고, 그죠? 라인과 에로우드 라인을 그리는 기능인데요.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살표와 직선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만일에 우리가 0,0이 아니고요, 0,200으로 하고 200,200으로 하면요, 이러한 수평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색상을 255,0,0으로 하게 되면요, 네, 파란색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으로는 라인 뿐만 아니라 렉탱글, 풋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사각형 그리고 텍스트까지 화면에 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CV를 이용해 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미지 위에다가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매플로립보다 이미지를 다루는 데는 오픈CV가 훨씬 강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합성 사진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여기에 녹색 바탕의 여자 사람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웨이트라는 이 트랙바가 있어요. 이 트랙바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트랙바를 움직이게 되면요, 이 여자의 색상이 옅어지고요, 바탕에 있는 색상이 드러나는데요, 바탕에 있는 색상은 이와 같은 빙하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과 이 그림,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그림을 이와 같이 섞어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픈CV에 있는 add weighted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 A는 원본 이미지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원본 이미지 B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특정한 가중치를 곱합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B에도 가중치를 곱합니다.
그리고 걔를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평균 색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중치가 0.5, 0.5라고 하면 두 이미지의 중간 색상을 가진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이미지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이제 트랙바가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create 트랙바라고 하는 함수가 트랙바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트랙바에는요, 트랙바의 제목과 디스플레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on change weight라는 트랙바의 이동 시에 호출되는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0과 100은 최소값, 최대값의 범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on change weight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해주는 일은 뭘까요? 트랙바에서 들어오는 값을 x를 했을 때 x를 100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100으로 나누면 최대 최소가 0에서 100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dd weighted의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를 가중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얘가 weighted가 0.2라고 했을 때 하나는 weight가 0.2인 경우 하나는 0.8이 될 것이고 다른 값은 0.2가 될 것이고, 만일에 weight가 0.4가 될 경우 하나의 값은 0.6이 될 것이고 다른 값은 0.4가 되는, 즉 중간 색상을 섞어주는 이 강도를 결정해주는 그런 값을 인자로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섞인 이미지가 바로 img 머지드가 되고요. 이 img 머지드를 imshow로 뿌려주게 되면 합성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런 방법으로 우리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트랙바를 움직였을 때 트랙바의 값과 그 값에 따른 합성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오픈CV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강력한 오픈CV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